60세 이상이라면 장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불편한 증상, 잠깐 참으면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비, 더부룩함, 잦은 가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몇 년 뒤에는 대장질환, 심지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독소가 몸속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더부룩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 많아지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장 건강이 단순히 배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환경이 뇌 건강과 면역력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장 건강이 곧 제2의 뇌 건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기억력 저하나 기분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의 고생이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2빌가지 음식을 알게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변을 돕는 것을 넘어서 장내 환경을 살리고 유익균을 늘리며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더불어 장을 해치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3가지 나쁜 습관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에서는 매일 같은 발효 음식을 섭취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 습관 덕분에 60세가 넘어서도 배변이 규칙적이고 대장 건강이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구화된 식습관을 따라가면 60대 초반부터도 만성변비에 시달릴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신다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을 청소하고 변비를 날려버리는 가장 쉬운 해결사,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가 슈퍼마켓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과일이 변비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60세 이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저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장을 살리고 청소해주는 천연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선 바나나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섬유질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젤처럼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이 굳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화장실에서 힘겹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며칠 동안 배변이 시원치 않으면 온몸이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그 순간 바나나 하나가 작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에 따라 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릅니다. 노랗게 익은 바나나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오히려 변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변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잘 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내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는 단순히 변을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내 정원을 가꾸는 좋은 비료가 되는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바나나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바나나가 특정한 소화장애 환자에게는 가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고령자에게는 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과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하나, 혹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한 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바나나를 먹었는가? 단순한 질문 같지만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장을 살리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나나 하나를 꺼내 드셔보세요. 작은 한 입이 여러분의 장을 청소하고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나나 못지않게 강력한 장 청소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고 소박한 콩이 독소를 흡착하고 장을 깨끗이 하는 비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미네랄이 가득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검은 콩이 가진 놀라운 장 청소 효과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솔처럼 장벽을 스치며 독소와 노폐물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은 콩에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장 속에서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며칠씩 쌓여있던 변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검은 콩을 먹고 나니 며칠 만에 속이 시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배변이 쉬워지는 것을 넘어 장이 청소되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검은 콩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장내 염증을 줄이고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 점막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장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검은 콩은 그 과정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장내 세균이 콩의 올리고당을 분해할 때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정량, 즉 하루 반 컵 정도의 검은 콩은 오히려 장내 균형을 살리고 독소를 붙잡아 배출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콩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까 걱정하면서도 막상 먹고 나면 배변이 훨씬 편안해졌던 기억 말입니다. 이는 바로 장속 깊은 곳에서 검은 콩이 청소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흰쌀밥 대신 검은 콩을 섞은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혹은 간단하게 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장을 청소하고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청소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친구, 바로 유익균을 키워주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많은 분들이 이미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장을 살리고 지켜주는 정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에서 나쁜 균과 싸우고 유익균을 늘려서 마치 정원을 가꾸듯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의학적으로도 요구르트의 효과는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변비 환자에게 매일 일정량의 요구르트를 섭취하게 했을 때 배변 횟수가 늘어나고 배변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요구르트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장 건강을 회복하는 작은 약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모든 요구르트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달콤한 요구르트 음료 중 상당수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장내 유해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 혹은 프로바이오틱스가 강화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컵의 선택이 장내 환경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요구르트가 정말로 장내 세균총을 장기적으로 바꾸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유산균이 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산에 의해 상당수가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살아남은 소수의 유산균이라도 장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합니다. 진실은 어쩌면 그 중간쯤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섭취하면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 식탁에서 빵과 커피 대신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 그리고 바나나를 곁들이면 어떨까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장을 청소하고 하루를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속 정원이 다시 활기를 찾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 발효 음식, 김치와 장아찌 같은 발효 채소가 장 건강에 어떤 놀라운 힘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치는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발효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반찬을 넘어 장 건강을 살리고 변비를 해결하는 강력한 천연약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발효된 채소 속에는 유산균과 효소가 가득 들어있어 장 속 깊은 곳까지 도달해 일을 합니다. 김치의 풍부한 젖상유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을 가꾸듯 김치는 장내 환경을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발효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변비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가 잦아지는데 김치 한 접시가 그 무거움을 덜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젖상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갓 담근 김치에는 탄력이 넘치는 유산균이 많고 익어갈수록 맛이 깊어지면서 다른 종류의 유산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삭한 김치가 장에 더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시원하게 익은 김치가 효과적이다고 말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 모두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효 채소에는 단순한 유산균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을 자극하며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는 그야말로 다층적인 장 건강 도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고 며칠째 배변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시원한 묵은지 찌개를 먹고 나서 장이 확 풀린 느낌을 받은 적.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발효 채소 속 유산균과 효소가 실제로 장을 자극한 결과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중 김치 중에는 소금과 양념이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있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담근 김치 혹은 저염 김치를 선택한다면 장 건강에는 여전히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장을 살리는 4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장을 해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나쁜 습관이 함께한다면 효과가 반감되겠지요. 다음부터는 장 건강을 망치는 주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자주 먹는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흰 빵, 라면, 케이크, 쿠키. 이 음식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국 남는 건 단순 탄수화물 뿐이죠. 이런 음식은 장을 막히게 하는 대표적인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섬유질이 거의 없는 흰 밀가루 음식은 장을 통과하면서 변의 부피를 늘리지 못합니다.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결국 변비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흰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대장 질환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단순히 빵을 좋아한다는 습관이 대장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서양에서는 글루텐 불내증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밀가루 속 글루텐 단백질이 장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해 복부 팽만, 설사, 변비를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드물다고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면서 글루텐 민감성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보셨나요? 학계에서도 밀가루 섭취와 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적당량의 통밀은 오히려 장 건강에 이롭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흰 밀가루입니다. 껍질과 배알을 다 벗겨낸 흰 밀가루는 장을 지저분하게 하고 변비를 악화시키는 불청객입니다. 반대로 통밀빵이나 귀리빵 같은 전곡류 빵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흰 밀가루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침에 식빵, 점심에 라면, 저녁에 케이크 한 조각까지 하루 3번 장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의 장은 매일 조용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흰 밀가루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대신 현미밥, 귀리,
고구마 같은 자연스러운 탄수화물을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가 장을 살리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주범, 바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그리고 각종 육가공 식품들. 맛과 편리함 때문에 냉장고에 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장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이 바로 이 가공육입니다. 단순히 짭짤하고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대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병을 키우는 숨어있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수년 전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흡연, 성면과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공육 속에는 방부제, 색소, 나트륨,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장 속에서 변하면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고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즐겨 먹던 소시지 한 개가 몇 년 뒤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가공육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지방과 염분이 많아 장 운동을 더디게 합니다. 그 결과 변비가 심해지고 대장 점막에 상처가 생기며 독소가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맛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먹는 한 끼가 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어떤 학자들은 가공육의 위험은 섭취 빈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가끔 소량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면 대장은 점점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식단에서 가공육을 줄이고 채소와 곡물, 생선을 늘린 사람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뚜렷하게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행길에서 소시지와 햄만 계속 먹다가 며칠 동안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졌던 기억.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장이 신호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가공육을 줄여보세요.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은 즉시 반응합니다. 며칠 만에 속이 가볍고 배변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달콤한 함정, 바로 과도한 설탕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아내리지만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내 유해균을 키우는 최고의 연료가 됩니다. 60세 이후 변비와 소화불량이 잦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 섭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많이 들어오면 유해균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그 결과 가스가 차고 복부가 더부룩해지며 편히 구도 배변이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습관이 장내 전쟁의 균형을 깨뜨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누수, 장, 증후군, 리키고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벽이 느슨해지면서 독소와 세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온몸에 염증을 퍼뜨리는 것이죠. 단순히 배 아픈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소량의 당은 뇌와 근육의 에너지원이 된다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장내 유익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은 오히려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당 줄이기가 장 건강의 핵심 전략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고 있는가? 아침 커피에 넣는 설탕, 점심 디저트 케이크, 저녁 식사 후 음료수 한 잔까지 합치면 하루 섭취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음료를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고 간식은 신선한 과일로 대체하세요. 단 음식이 당기는 순간 사과나 배를 한입 베어 물어보세요. 장은 즉시 반응하고 유익균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탕이라는 달콤한 함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을 망가뜨리는 네 번째 주범, 바로 변비약의 남용입니다. 변비가 심할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손을 뻗는 것이 변비약입니다. 당장은 속이 시원해지고 문제를 해결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장 건강을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변비약의 남용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들이 장의 자율적인 운동 능력을 점점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변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장을 강제로 자극해서 변을 밀어내는 자극성 변비약, 또 하나는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 부드럽게 만드는 삼투성 변비약입니다. 문제는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반복해서 쓰면 장 근육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약을 먹어야만 배변이 된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habitu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비약의 장이 길들여져 스스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의사들은 이를 두고 장 근육이 게을러진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삼투성 변비약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의견과 장기간 사용하면 역시 장내 전해질 균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즉, 완전히 안전한 변비약은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과 음식으로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가끔씩 먹던 약이 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매일 복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황.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이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 대신 섬유질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가벼운 걷기나 복부 마사지 같은 자연스러운 자극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약이 꼭 필요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근육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약 대신 음식을, 강제 자극 대신 자연스러운 습관을 선택해 보세요. 장은 다시 힘을 되찾고 배변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을 해치는 4가지 주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장이 깨끗해졌을 때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희망적인 순간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장 건강이 회복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가벼움입니다. 변비로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하면 몸이 무겁고
얼굴빛이 칙칙해지며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장이 청소되고 배변이 원활해지는 순간 마치 몸속 짐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과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아,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장 청소는 단순히 변비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 속 독소가 빠져나가면 혈액이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피부까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좋아진 뒤 피부 트러블이 줄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 전체가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장 건강이 회복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이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내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기분, 수면, 기억력까지 좌우하기 때문이죠.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장 청소만으로 뇌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몸과 마음 전체가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힘들게 지내다가 갑자기 시원하게 배변을 한 뒤 하루가 달라진 듯한 가벼움을 느낀 적. 단순히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이 정화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장은 조용히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젊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장을 살리고 어떤 선택이 장을 해치는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장을 살리는 좋은 음식과 장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는 바나나, 검은콩, 요구르트, 김치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장을 정성껏 돌보는 간호사처럼 독소를 씻어내고 유익균을 키우며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반대쪽에는 흰 밀가루, 가공육, 과도한 설탕, 그리고 변비약 남용 같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은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몸을 해칩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놓치기 쉽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를 먹는 것은 작지만 강력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아침마다 흰 식빵과 단 음료를 먹는다면 장은 또 하루의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세계 장수마을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식탁에는 항상 발효된 음식,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푸드와 가공육, 단 음료가 많은 식단을 가진 집단에서는 대장암과 만성변비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다. 작은 습관의 누적이 문제를 만든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의 누적이 회복을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오늘 장을 돕는 음식을 먹었는가? 아니면 해치는 습관을 반복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 건강을 살리는 길과 해치는 길을 모두 보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을 깨끗하게 지키는 2불가지 음식과 장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알았다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한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장 건강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바나나 하나를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흰빵 대신 현미밥이나 귀리죽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주말장을 볼 때는 가공육 대신 두부나 생선을 담아보시길 권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한 끼의 변화가 모여 장을 살리고 몸 전체를 가볍게 만들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한 컵에 플레인 요구르트와 한 접시의 발효 채소를 꾸준히 제공했는데 3개월 만에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변비 증상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효과가 개인차가 있다고 논쟁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입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나요? 나는 내 장을 돕는 편인가, 해치는 편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나쁜 습관이 더 많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장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면 장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몸 전체에 감사의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뒤, 아니 20년 뒤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뱃속이 가벼워지는 듯한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